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 수없이 많은데 가장 한국적인 과학유산을 석빙고로 설명을 합니다. 석빙고라는 게 외견상 보면 고분 반쪽하고 비슷해요. 빙실의 공간이 절반은 지하에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이 지상인데 뭐 알려지기는 얼음만 넣어두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빙고가 무슨 과학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과거에는 동절기에만 천연 얼음과 눈을 사용을 했죠. 이것을 여름에 먹는 데는 건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냉장고가 현대생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돼서 냉장고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냉장고를 신이 내린 선물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음식 보관에 걱정이 없어졌죠. 그래서 가정이나 산업에서 냉장 트럭, 냉장 컨테이너들 뭐 등등이 그냥 주룩주룩 요새는 사용이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세계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학자들은 2000년 이래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에디슨의 전등으로 봅니다. 그것은 밤을 낮으로 만들어서 인간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킨 건데, 여기에서 냉장고고 세탁기는 좀 다른 의미에서 현대의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우는 도우미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식사하고 세탁은 여성 고유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냉장고가 생겨갖고 신선한 음식을 언제든지 준비하는데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탁기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다른 쪽에서 보이시는 것이 좀 신통하게 생겼지만 110년 전에 전기 모터로 가는 세탁기입니다. 그랬는데 냉장고는 1748년에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윌리엄 커렌이 이제 액체하고 기체로 오면 주변 열을 뺏는 기화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에틸에테르를 반진공 상태에서 기화시키니까 물이 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용화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한 50년 후에 미국의 올리버 에반스 박사가 최초의 냉동기계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역시 실용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년 후에 자콥 퍼킨스 박사가 실용적인 냉동기계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은 에테르를 압축해서 주변 열을 빼앗아서 냉각을 시키는데, 요것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압축식의 기본입니다. 그러더니 1862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해리선이 공기압축 컴프레셔를 개발했어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형 냉동 창고 등에서만 이제 산업용도로 활용이 됐는데, 여기에서 한 15년 후에 드디어 독일의 칼 폰 린덴 박사가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장 장치를 발명을 해갖고 세계를 석권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1930년에 그 유명한 토마스 미즐리 박사가 암모니아 대신 프레온을 사용으로는 압축기를 개발을 하죠. 말하자면 냉매가 프레온으로 암모니아에서 바뀐 겁니다. 이랬는데 이게 얼마 전서부터 프레온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2010년까지 프레온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프레온 대체 물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율이 저하되고. 그래서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이 왕창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세계의 큰 화두는 비프레인 연구를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서 장점이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그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는데 요것이 방과 같이 냄새가 좀 나지만 대용의 산업용은 암모니아가 가격도 싸고 효율도 좋고 소음도 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스케이트장이나 대형 냉동 창고에는 암모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비프레온 연구를 할 때에서 이탈리아하고 불란서의 엘프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이탈리아 갔더니 거기 있는 사장이 자기들이 아인슈타인 박사한테 연구비를 줘서 냉장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흡수식 냉장고입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대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좌우간 그러면 이런 냉장고의 개발 여건을 넘어서 한국이 석빙고 뭐 이런 것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빙고는 돌로 만든 석빙고, 목빙고는 나무로 됐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뭐 그래서 유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목빙고가 많았다 이렇게 구전으로만 전해졌는데 2005년 홍성읍 오관리에서 세강 아파트를 건설을 하다가 목빙고가 17세기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홍성구에서 복원해 갖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니 2015년에 심지어는 백제위족이 발견됐어요. 그 동네 이름이 빙골이라고 이렇게 돼서 얼음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제의 유적이 발견이 됐고 거기에서 한 100m 인근에 백제의 것보다 한 200 크기의 조선시대 얼음창고도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데 석빙고의 효용도가 얼마나 세다는 거는 아래에 있는 안동 은호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호 중 낙동강 700리 물길을 거슬러 올라온 안동 은호는 이제 담백한 맛으로 해갖고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품 중에 진상품인데 아유 자식이 7월 초 산란전에 은호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럼 여름에 잡아서 곧바로 서울로 운송을 하지만 서울까지 안동에서 옛날 길에 고속버스가 있었습니까? 뭐 고속전철이 있어서 시간이 만만하게 가는데 한여름 은어를 운송할 때의 비결은 얼음개짝 좁은 개로 운송을 했다는 거예요. 요때 물론 왕한테만 보냅니까? 한양의 권세가용에도 진상을 해갖고 뇌물로는 당대의 최고였다는 겁니다. 동국마마 가래시 김영 발기에 의하면 얼음을 채워놓은 저빙계가 있었다는데 여기다 김치를 넣어갖고 보관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었다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차후가 냉장의 역사는 꽤 오래갑니다. 기원전 1700년에 시리아의 왕이 글쎄 유프라테스 강의 인근에서 얼음찜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지대인 이집트나 일부 중동 지역에서 한여름에 얼음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이 낮하고 밤하고 워낙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물통을 갖다가 벽에다가 놔갖고 햇빛 많이 보게 오면 뒤에다 놓을 때 얼음이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초 노릇을 할 때 뭐 했느냐면 이 산에서 눈을 채취해갖고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들한테 논아줘갖고 사기를 박박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스페인의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틀란의 시장에서 얼음을 팔았대요. 글쎄 이와 같이 얼음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도 기원전 10세기 시경의 빈풍 7월에 보면 12월이 되면 얼음을 땅땅 깨워 정월에는 빙고에 넣는다. 사실 얼음 창고로 얼음을 사용했는데 기원전 7세기부터 5세기 진나라 때 얼음 창고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도설가를 지었으니 차사와 산해격이 있었다. 또 비로소 보습과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수레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사만사온 있고 겨울에 혹한이고 여름에 혹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얼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의 진수가 기원한 3세기 사람인데 삼국지 위지동인 부여제에 보면 장사를 치를 때 여름에는 얼음을 쓰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게는 몇백에 이른다. 한국 사기에 보면 지중왕 때에 유사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얼음을 저장하여 쓰게 하고 선박의 편류를 도모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어쩌고 저쩌고 지중왕이 얼음을 보관토록 명령해야 했다는 얘기고, 고려사 전려에도 왕이 신하에게 얼음을 하사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최이는 왕보다 끝발이 더 셌죠. 그래서 최이가 사빈고를 운영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뭐 이런 것 등에서 얼음이 좌우하는 한국에서는 만만치 않게 이렇게 활용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조선시대 태조 5년이니까 1396년이니까 조선이 생긴 지 4년이 됐을 때인데 경국대전의 얼음 공급 내용을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광우 2년이니까 1898년 양빈고가 폐지 전까지 500년간 계속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빈고 얼음하고 서빈고를 둘로 나눴는데 서빈고가 동빈고보다 한 13배 컸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동빈고는 주로 왕실에서 제사용 뭐 이런 데를 했고, 서빈고는 왕실하고 고급 관리에 분배했다는데, 이게 밑에 보면 1784년에 서빈고를 강세왕이 그렸으니까 확실하게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왕조에서 왜 이렇게 얼음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국상입니다. 왕실의 국상은 3개월에서 5개월 되는데 뭐 겨울에만 죽습니까? 여름에도 뭐 그래갖고 시신이 부패되게 뭐 박박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 이 시신을 부패치 않게끔 대량의 얼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래와 같이 국상을 할 때 대비해갖고 준비를 했다. 이 나라는 국상에 대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알려지는 거죠. 자, 그랬는데 조선시대에 한여름 얼음으로 사치를 하는데, 얼음을 받아서 봉황새하고 뭐 상서로운 짐승을 주고, 지금 뭐 결혼식이라든가 큰 그 이벤트 할 때에 얼음 조각을 만드는 거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양반용 빅랑이라 갖고 얼음으로 여자 영상을 조각해서 비단 옷 입혀갖고 양반이 빅랑 껴안고 땀을 식혔다. 얼음을 갈아갖고 화채도 만들고 꿀물을 넣는데, 이걸 뭐 이름도 아주 거창해요. 진주음이라고 그럽니다. 연산군 때는 대비 생일잔치에 얼음쟁변에 포도를 갖다가 진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이상엽 박사가 했는데, 조선 초기에 양반이 청년겸배 갖고 집안이 가난해 갖고 얼음을 정부에서 지급하는데도 하인이 없으니까 지가 가서 서빈고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빙표를 갖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빙표를 받아서 글쎄 얼음 갖고 시장에서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얼음에 아주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름철에 극성하는 양기를 억제하여 자연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동양 철학적인 발상이다. 그래갖고 얼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겨울이 춥지 않아 얼음이 얼지 않으면 뻥이죠. 그래갖고 동빈고 북쪽에 있던 사한단터에서 얼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는 사한단, 그게 이제 옥수동에 지금 있습니다. 전철옆에 에서 기한제를 지냈는데, 기한제 후 얼음을 채취가 가능하자 그랬더니 재간이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빙고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서 보면 빙고를 대부분 30평, 작은 경우는 10평입니다. 30평은 경주에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존 빙고는 빙실이 4-6m, 폭이 길이가 2 내지 4배가 되고 외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묘한 천연적 지형을 선택을 했다. 그래갖고 부위별 구조는 냉기 보관형 자연왕구의 적절한 배치, 뭐 유선형의 외부형도 배수구를 이용하고, 흙과 돌의 열전도율 차이를 이용한 충렬 구조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천장은 아치형으로 만들어갖고 일정 간격의 아치를 세워 구제재를 만든 후 그 사이에 석재를 쌓거나 판석을 얹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기둥이 없을 수가 있죠. 마지막 정상배는 다른 벌보다 크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흙도 덮고 뭐 이랬다는 거죠. 자, 그
그러면서 관리하는데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얼음 저장 전 겨울 내내 석빙고 내부를 냉각을 시켜요. 그리고 7, 8개월 동안 내부를 차갑게 유지하는데 출입구 옆에 저기 경주로 보면 날개벽이 있습니다. 요게 겨울에 찬바람이 날개벽에 부딪혀 소용 도리로 변해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얼음이 들어간 다음에 7, 8개월 동안 내부를 차갑게 하는 유지 방법은 첫째는 아치형 천장 구조죠. 5군데 빈 공간을 해서 내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가둬 세 곳에 환기통을 통해서 박박 빠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에어 포켓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환기통은 30cm, 30cm 두세 개를 넣는데 이제 뚜껑도를 덮어갖고 직사광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환기통의 과학적 연료는 아래쪽은 넓고 위쪽 갈수록 좁아지는 사각형 기둥 모양으로 해서 빈건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바깥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빠르게 불어 환기통 사이로 좁은 틈새로 지나가면 그곳에 기압이 낮아져서 환기통 내부에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환기통이 내부에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석빙고 공기를 적정하게 빠져나가도록 절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기 석빙고 밖으로 재빠르게 빠지도록 바닥에 경사식 배수로를 설치했는데 그리고 벽과 천장 사이에 트면은 얼음 사이에 단열재용 집 왕개 톱밥 박박 넣어갖고 외부와의 전도해야 하는 열을 차단토록 했다. 여기다가 세 번째 석빙고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외부를 흙을 덮고 잔디를 입혔죠. 그리고 입구에 큰 나무를 해서 여름에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도록 해갖고 비, 수해 등을 방지하고 손실도 방지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석빙고가 7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탐방을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7기의 석빙고가 있는데 이 7개 석빙고 모두 보물급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6기가 있고 북한 해주시에 1기가 있는데 그거는 북한 국보문화유물입니다. 자, 현재 경주 반월성 내에 경주 석빙고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했는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죠. 지금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그 월성이 발굴 중인데 석빙고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지중왕 때 얼음을 저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것이 현재 신라 때의 석빙고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반월성이 있는데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현재 것은 영조 17년에 건설된 걸로 해갖고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찍혀있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에 석빙고가 있는데 물론 보물이죠.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총결 13적이었는데 여기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5개 석빙고가 장방형인데 불구하고 안동 석빙고는 기역자로 돼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규모인데 문이 북쪽으로 나 있습니다. 원래 안동 석빙고의 위치는 지금 이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안동댐 건설로 해서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고 영산 석빙고가 있는데 창녕군에 있는데 요거는 또 장방형으로 길이 10m, 폭 4m, 높이 3.7m인데 출입구가 적게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다른 데하고 달리 호용해석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14개에서 20개 정도인데 영산 석빙고는 10개 정도다. 다소 적다. 이거는 고래 규모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창녕 석빙고도 보물이지만 이거는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빙실의 진입 방식의 출입구에서 계단으로 1, 2단으로 내려가는데 1단은 창녕 안동 청도 현풍 석빙고 그런데 2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이제 영산 석빙고가 좀 효율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청도 석빙거는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6개 석빙거 중 축저연대가 가장 빠릅니다. 기록에 보면 적창용 쇠를 사용했다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확실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고, 또 이것을 건설할 때 많은 승려를 동원했답니다. 그리고 계단이 9개나 되는데 현재 석빙고 중에서 가장 깊은 빙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환기구는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런데 뼈대가 저렇게 있고 지붕은 없지만 석빙거가 어떤 형태라는 거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지금도 저런 형태이지만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위와 온도 차이가 있어서 석빙거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고,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의 현풍 석빙고가 있는데 이것도 보물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환기구가 2개예요. 구조 형식은 청도, 창녕, 경주, 안동호고 동일한 형태로 해서 조선시대에 이게 정부의 음향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정도 거의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대학교에 공성원 박사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같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여름철 근고온도, 상대습도, 기류속도 등을 측정을 했어요. 1996년 8월 말인데 실내 온도는 평균 19.8도, 20도, 온도 교차 범위는 1.3도. 그랬는데 실외의 온도 교차 범위는 8.2도나 된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석빙거의 외부 구조체의 충렬 성능, 잔디 식재에 의한 복사열의 효율적인 산란 효과 등등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기본으로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충남대학교 장동순 교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단열재로 볕이 보고 갈대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를 계산을 했는데, 얼음을 약 50% 정도 넣었을 때 집이 있은 경우 혹은 집이 없는 경우, 그래서 집이 없을 경우에 석 달 후에 얼음량 감소가 6.4%, 6달 후에는 38.4%인데 집이 있었다. 말하자면 단열재가 있었을 때 석 달 후 얼음량 감소는 0.04%, 6달에는 0.4%,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의 충진량 100%로 해서 좀 많이 넣었을 때는 집이 없을 경우에는 석 달 후 얼음량 감소 9.2, 6달 후에 무려 절반이 없어지는데 집을, 그러니까 보온재를 넣었을 때 석 달 후 얼음량은 2.8%, 6달 후에 18% 해갖고 효과적으로 얼음을 보관을 할 수 있다. 물론 계명대학교의 신동수 교수는 볏짚보다는 왕겨나 톱밥을 사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는 대동소이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석빙거와 같은 시설로 여름에 항상 얼음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과학 유산으로 돋보인다. 이상입니다.